그래서 이제 뭐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인테리어는 지금 몇 억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진짜 완전 폐업 직전인 상태까지 가셨다가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3억 초반에서 이제 중반 정도로 유지하고 계시고,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크게 성장시켰다.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병원 쪽인데 이제 진료 과목은 이제 피부과였고, 처음에 오픈하시고 3개월 정도는 이제 굉장히 조금 잘 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 뵀을 때는 거의 매출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월 매출이 거의 한 4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병원 매출이 한 달에 4천대 이러면 유지가 되나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왜냐면은 뭐 피부과는 뭐 임대료라든지 뭐 10명 넘게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계 리스 비용 이런 거 빼면은 거의 남는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부부가 이제 같이 운영하시는 피부과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인테리어는 지금 몇 억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진짜 완전 폐업 직전인 상태까지 가셨다가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3억 초반에서 이제 중반 정도로 유지하고 계시고. 4억? 3억. 거의 10배네요. 그렇죠. 뭐 SNS 채널에서 이제 5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셨는데, 그 플랫폼에서만 50만 원의 광고 비용으로 이제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순수익을 남기고 계시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아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모든 진료 과목을 통틀어서 로아스가 이제 가장 좋았다. 그 여성 원장님이 부산에서 진짜 유명한 분이었어요. 두 분이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개원을 하면 이제 대박이 나겠다,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만 가지고 원장님 두 분이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되신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게 진료에만 집중을 하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하다 보니까 컨설팅에 대한 이제 그런 기준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개원을 해야 되고, 직원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인사관리라든지 회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프랜차이즈에 맡기신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피부과가 이제 지금 전국에 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8개, 9개 정도 있는 피부과인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전국에서 매출 꼴찌는 물론이고 이미 마케팅 대행사를 프랜차이즈 협력사에서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피부과는 마케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마케팅 대행사를 쓰면서 이제 혼자 블로그도 작성하시고 홍보도 막 해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매출이 막 3개월 동안은 막 오르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제 방문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방문을 드렸는데, 정말 꼼꼼하게 모든 채널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환자가 왜 없을까라고 하면서 봤더니,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다 똑같은 정책, 똑같은 이벤트, 똑같은 구성으로 너무 경쟁력도 없고, 여기 그냥 무슨 의원 있어요, 어디 의원 있어요 라고 현수막 광고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콘텐츠로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는 기준이 내가 이곳에 방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원장인지, 시술에 대한 케이스는 얼마나 명확한지, 믿고서 내 몸을 맡길 만한 신뢰가 있는 곳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이니까 비교를 하고 방문한단 말이죠. 근데 이 비교 대상에서 내가 여기를 믿고 맡길만 하는 병원이구나 라는 컨텐츠나 정체성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단계, 그 블로그에서 타업체들과 다른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후발주자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 기존에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는 한 발자국만 더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의외성이나 전문성 또는 특별한 장점을 부각시킬 만한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홍보를 하는 기준 자체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라서 잘 된다, 근데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그 본사만 믿고 있으면 매출이 늘어날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본사는 좋은 기기, 그리고 뭐 소스, 이벤트, 오픈에 대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브랜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더불어 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원을 왜 방문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전문성 같은 것들이 이제 결여되고 설명도 제대로 못한 케이스가 되었던 거죠. 얘를 경쟁력이 없이 홍보만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고, 마케팅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장점을 꼭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꼭 하셔야 돼요. 피부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세웠던 전략들이 뭐였냐면, 매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핵심 역량을 했었던 부분들이 원장님 두 분의 브랜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달째부터 몇 천씩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땡땡 잠실 피부과, 뭐 강남 피부과, 뭐 이런 블로그의 닉네임이 아니라 아내가 직접 작성한 피부 정보, 또는 남편이 직접 작성한 피부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 2개를 사용해서
슬로건 자체가 이거였던 거야. 부부가 서로에게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시술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매출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원장님께 직접 카톡이 와요. 그러니까 왜 환자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블로그 글 보고 부부가 운영해서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신뢰 있고 믿음이 가서 방문을 했다. 보통 원장님들은 그러니까 블로그가 노출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입이 돼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노출이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노출이 됐을 때 이탈률을 얼마나 방지를 하느냐가 매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 블로그를 보고 아 이거 광고네 라고 환자분들이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이해를 신뢰성 있게 제공해야 환자분들도 믿음이 가고 방문을 하게 되는 거지. 광고만 한다고 해서 이 수없이 많은 마케팅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그 전에 그 병원의 노출은 좀 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이제 노출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마케팅 대행사한테 원장님께서 제가 미팅하고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딱 전화를 하셨거든요. 쪽 본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이제 제공을 한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럼 원장님이 이제 직접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를 받은 케이스가 되겠고 처음에는 저희가 봤어요. 근데 원장님이 솔직히 블로그를 저희를 쓰기 전에 이제 이미 하고 계셨더라고. 근데 그 원장님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블로그 노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컨텐츠는 좋은데 이제 노출은 조금 가져가시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일반인 분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막 섞였던 거, 뭐 영어라든지 피부과 시술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키면 되는데 뭐 단층, 평평상피, 뭐 진피층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시술에 대한 팁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말들만 이제 계속 써놓으신 거예요. 환자분들도 다 이해를 못하고 그 질환이나 시술 케이스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보고 환자분들이 진짜 잘한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얼마나 해봤는데 내 얼굴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노출을 잡아줘서 노출과 컨텐츠를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노출은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들을 위한 블로그를 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